네, 민사법 플러스의 김동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시험에 준비할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거는 첫 번째 클립에서 이미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다루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안내하고,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었고, 이번 클립은 변호사 시험이 이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인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 학교 선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제 이 전형이 끝나고 나면 겨울에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관련해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이제 실전이죠. 실전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변호사 시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다는 데 있죠. 제가 그걸 좀 강조하는 나머지 양자를 잘못 썼는데, 일단 과목만 좀 보면은 헌법,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 이 정도 있죠. 여러분이 이제 입학하셨을 때에는 기출도 이제 10회가 쌓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 매년 3회 법전형 모의시험이 실시되거든요. 사실상은 이제 모든 학교에서 졸업시험으로 이걸 활용을 하는데, 그럼 이 10회 곱하기 3을 해야죠. 그래서 30개 정도, 그러니까 10개 시험하고 30개 합치면 총 40회 분량의 시험이 이제 기출로 거의 쌓여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뭐 대한민국 어떤 시험에 비춰봐도 양으로는 꿀릴 게 없는, 뭐 꿀릴 게 없다기보다는 비교 자체도 좀 불가능한 뭐 이런 시험이죠. 뭐 사실은 뭐 이게 기본적으로 변호사 시험이 그 전에 있었던 사법 시험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는데 사실은 사법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 이제 헌민형 객관식으로만 치르게 돼 있고,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2차 시험으로 이 7과목에 대해서 사례형 시험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기출도 사실은 사시 기출도 있긴 하지만, 사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의 역사가 워낙 뭐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올 것이 무엇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어느 정도 걸러진 상태, 그 기출이 좀 정제된 상태에서 기출 문제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떻게 보면은 사법 시험하고 변호사 시험하고 뭐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 시험이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건 더 사법 시험이 높을 수는 있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법 시험보다 변호사 시험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에 뭐 어떤 공부 방법론 보니까 뭐 변호사 시험 공부 방법론으로 뭐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 부치 문제를 분석하면 그걸 뭐 토대로 공부량을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던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게 정리된 상태에서 지금 문제집들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 그 문제 유형 자체가 뭐 지금 밑에도 써 있지만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세 가지 유형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보라는 건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에서 기출 위주로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하세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공부를 다 하세요 이 말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만 하는 소리죠 사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이제 사법시험도 한 10년 정도 공부했고 변호사 시험을 치러본 입장에서 들어보면, 변호사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들의 조언은 사실 그렇게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하지 않고 뭐 양이 많다는 건 뭐 다 알고 있는데, 어, 가만히 듣다 보면은 뭐 저도 참고 삼아 들어보는 경우 있는데 뭐 하나만 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 뭐 여러 가지 요소로 종합해 봐도 압도적인 그 양적인 측면에서 공부하기가 가장 힘들다 이런 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걸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한꺼번에 시험을 치른다는 데 있죠. 그래서 어,
원래 이제 여러분들도 뭐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뭐 객관식 시험하고 사례형 그냥 논술형 시험하고 이거는 공부 방법이 완전 다르거든요. 뭐 선택형 기록 그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양을 좀 늘리더라도 좀 풍부하게 공부를 해야 그 각 지문들의 OX나 이런 걸 가려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양을 너무 늘려놓으면은 그 실제 답안을 작성할 때 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현출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뭐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뭐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만 보고 2차는 사례형으로만 보니까 1차 시험 볼 때는 선택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고 2차 시험을 볼 때는 사례형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변호사 시험에 이런 특징 때문에 나오는 문제는 오로지 변호사 시험에만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좀 특징은 뭐냐면 이게 다른 시험은 어, 이 전체 응시하는 사람 중에 뭐 정말 소수의 인원만 합격하거든요. 근데 변호사 시험은 그렇지 않죠. 변호사 시험은 뭐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50% 원절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돼 보면 특별히 하위권에만 처지지 않으면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격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최상위권에 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 그런 뭐 특별한 노력 이런 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어, 알 것만 알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다른 시험에 비하면 뭐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시험에서는 그 시험에 참가하는 인원들을 통제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들이 리트나 뭐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뭐 법학 시험을 본 사람 관련 시험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그래도 각 학교마다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유능하겠다 싶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위권이 아니면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집단에서 어떤 집단이든지 그 집단의 최상위로 향해야 될 공부 방법론과 그 집단에서 평균적으로만 뭐 점수를 받아도 되는 때의 공부 방법론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로스쿨에서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따로 시켜주지 않죠. 그게 정말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뭐 사법시험 준비를 한 10년 동안 했지만 사실 공부를 할 게 어려울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나와서 뭐 그냥 9시부터 11시까지 자기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하고 뭐 연습도 하고 뭐 스터디를 짜서 뭐 답안지 연습을 하든 뭐 1차 공부할 때는 뭐 선택형 문제를 계속 풀어보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계속 해나가면 되는데 뭐 학원도 정말 잘 돼 있죠. 1순환, 2순환, 3순환 해서 뭐 계속 돌리면 되는 건데 변호사 시험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볼 수가 없고 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 들어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걸 토대로 또 중간 기말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사 시험 기출을 분석하고 기출을 토대로 뭐 그걸 뭐 좀 중요한 사항을 찾아서 그걸 또 위주로 공부하고 이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할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변호사 시험 준비는 혼자 해야 돼요, 혼자. 그게 어떤 차이냐면 누구도 지금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그게 큰 차이라고 느꼈는데 사실 사법시험 준비할 때는 그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남들 하는 거 하면 되거든요. 그냥 학원에서 뭐 1순환 한다고 하면 1순환 수업 듣고 정리하고 2순환 한다고 하면 2순환 가서 수업 듣고 때 맞춰 나오는 그 모의시험 문제 쓰고 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 3년이 사실 뭐 짧다고는 하지만 긴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인데 뭐 1학년 때는 뭘 해야지, 2학년 때는 뭘 해야지, 3학년 때는 뭘 해야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뭐 선배들이 말해줄 수 있는데, 뭐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말해줄 수 있는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10년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2학년 3학년도 몰라요. 예. 뭐 얼마나 알겠어요. 1년 공부해서 뭐 1년 더 먼저 들어왔다고 뭐 얼마나 더 알겠어요. 좀 유효한 조언이 되려면 적어도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치른 분들이 좀 조언을 해주면 좋을 텐데, 변호사 시험을 치른 졸업생들이 학교 올리가 만무하죠. 예. 대부분들은 이제 다 같이 헤매면서 설도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중심을 잡고 차분히 공부하기 힘든 환경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 좀 치명적인 거는, 이게 변호사 시험을 목표로 쭉 공부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3년이 이게 졸업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졸업 시험이 6월부터 이제 6월, 8월, 10월 이 세 차례 이어지는 법전형 모의 시험으로 이제 대부분이 그 기준점을 삼는데,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변호사 시험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6월, 8월, 10월에 있는 법전형 모의 시험도 사실상 변호사 시험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 뭐 지금 우리가 3년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러면 2년 6개월밖에 시간이 없는 거죠.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높은 학교와 좀 낮은 학교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은 학교는 합격률을 높이려고 졸시를 되게 압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악순환인 게, 졸시를 압박을 많이 하면 졸업시험에 압박을 느끼느라고 좀 롱텀으로 좀 차분히 준비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흐름이 끊겨서 변호사 시험에 더 합격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장곡구 낙수라고 학교에서 뭘 자꾸 시키죠. 뭐 졸업 합격률이 떨어지면 뭐 1학년 맞추고 뭘 하고 2학년 맞추고 뭘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한다고 애들이 그걸 따로 준비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 계획과 자기 스케줄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요소들이 이제 특히 이제 로스쿨 다니다가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는 소리가, 학교가 내 공부를 방해하는 것 같다. 나는 그냥 차분히 이제 책 보고 읽고 공부하고 꾸준히 하고 싶은데 학교가 내 공부를 방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게 사실 정상적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서글픈 얘기인데, 변호사 시험 자체만 놓고 보면 학교가 오히려 공부를 방해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런 방해를 뚫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각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쿨 입학하셔서 요거를 지혜롭게 잘 조절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기서 말하는 파해법이 뭐 정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뭐 마스터 키다 뭐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뭐 정말 진정한 마스터 키는 디테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이 짧은 클립 안에 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다 담을 수는 없고, 사실 디테일하게 뭐 과목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시험 유형은 사례형입니다. 사례형. 왜냐하면 사례형이 여러분이 가장 익숙치 않은 시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학적인 글쓰기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객관식이나 뭐 특히 객관식이죠. 객관식 같은 경우는 여름이 수능을 치렀고, 그리고 이제 리트를 치렀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은 그래도 문제 자체는 익숙해요.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만 지식이 들어가면 바로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사례형이거든요. 사례형이 안 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사례형을 꾸준히 해서 사례형을 극복해내면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제 1학년 때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에서 사례형을 보고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안 되는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과 또 우에서 또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선택형이 더 중요하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향은 제가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합격률이 떨어지는 학교에서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일단은 뭐 애들을 보니까 선택형 점수가 안 나오더라.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들이 일단 선택형 점수가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학교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교수님도 있어서 특히 이제 1학년 때부터 선택형을 좀 강화해야겠다 해서 1학년 때부터 선택형을 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사실 선택형은 사실 그 안에 있는 지식을 익히게 되면 사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 자체로 그걸 연습할 필요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례형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1학년 때 만약에 사례형을 놓으면 2학년, 3학년 때 한다고 해도 극복이 되지 않아요. 예. 뭐 요즘 시험이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분설형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면 해당 판례를 적시하고 거기에 따른 해결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케이스도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돼 있어야 그 문장 자체를 현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3학년 때 해야지 한다고 그게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심리적인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게 3학년 때 공부가 이제 사령에서 막히면 심리적으로 엄청 압박을 받기 때문에 공부를 놓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변호사 시험은 사령 위주로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사령 위주로 하면 장점이 뭐냐면 기본적인 흐름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례라는 게 기본적으로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오래 남거든요. 오래 남으면 1학년 때 공부한 것도 3학년 때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그 어떤 흐름이나 사례와 결부해서 어떤 지식을 얻으면 그거 자체가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공부했던 게 3학년 때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방법도 되고 사실 사례형하고 이제 기록형도 있는데 기록형은 사실 사례형이 아류거든요. 사례형을 알게 되면 기록형은 자연스럽게 잘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특별한 사례형하고 기록형 나오는 판례가 완전 다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만 좀 플랫폼이 다른 것 뿐이기 때문에 사례형을 잘하는데 기록형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뭐 청구치지나 뭐 형식적 기재사항 이런 것만 조금 이제 암기를 해주면 사례형이 잘 나오면 당연히 기록형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유형 중에 두 가지는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의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또 마지막에 바짝 하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사례형 위주로 하다가 자기가 선택형이 너무 처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3학년 때 또 살짝 사례형 쪽에 그러니까 기록형 사례형이 잘 나온 상태에서 객관식 문제를 좀 풀어주면 이게 바로 만회가 가능한데 그 반대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반대는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업이나 중간 기말 시험 이런 거를 등한시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래도 사실 수업으로 뺏기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반 이상이 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업을 자기가 변호사 시험에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사람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시간을 버리고 따로 변호사 시험만 뭐 공부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안 듣고 공부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어차피 여러분은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업 들어가서 뭐 저는 뭐 심지어 인강을 보는 친구들까지 봤는데 딴 공부를 한다거나 뭐 들어가 딴짓을 한다거나 그 상태에서 들어가는 지식이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저는 그걸 바람직하다 보진 않아요. 수업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이제 이 말씀 하면은 아 저희 학교 뭐 자기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수업을 못해서 그게 너무 낭비 같다. 뭐 그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 시험은 각 대학 로스쿨 교수님들 출제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분이 수업을 아무리 못해도 그분이 출제위원이에요. 근데 출제위원이 하시는 수업을 안 들으면 이게
어떻게든지 손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공부를 못 하셔도, 그러니까 수업을 못 하셔도 그 수업에 다루는 내용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가는 끊임없이 점검이 돼야 돼요. 그분이 한마디 쓱 뱉은 게 실제로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셔서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보시면 각 대학, 각 로스쿨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시거든요. 골고루 들어가시고 계속 돌아가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해당 로스쿨에서 그 변호사 시험 출제로 들어가는 교수님들은 웬만하면 이 정도 급은 들어간다 정도는 다 나와요.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시험 출제에 들어가지 않는 교수님들도 교수님들끼리 이제 변호사 시험에 뭘 낼 것인가 공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자기 학교 학생들만 손해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뭘 다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가는 어쨌든 간에 측정을 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간기말 시험도 어차피 여러분들 긴장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 뭐 요즘에는 변호사 시험과 동떨어지게 그런 유형으로 내시는 교수님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중간 시험, 기말 시험도 어차피 긴장하고 시험 보는 거 변호사 시험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열심히 치르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보고, 뭐 사실 변호사 시험이 아니라 이제 중간 기말 시험도 뭐 다음날 시험 보려면 그날 전에 뭐 300페이지, 400페이지는 보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압박감 속에서도 한 3, 400페이지를 밤을 새서라도 한번 쫙 한번 읽으면 그 자체가 사실 엄청난 공부가 되거든요. 압박감 인 상태에서는 또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다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각 학교에 다니시는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을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뭐 이어지는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은 수업을 잘 활용하려면 미리 해당 과목에 대한 공부가 미리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사실은 뭐 실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다 일일이 친절하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도 모자라고 사실 정확하게 이 지식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불친절한 부분이 생겨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선행 강의를 들어보시면 학원 강의나 이런 거는 그나마 좀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절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함에도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시는 건데 학교 수업은 더하죠. 학교 수업은 정말 불친절하죠.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같고 교수님들이 취향 따라 말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과목 자체를 잘 알고 들어가면 그 수업의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사법시험 준비를 10년 정도 하고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듣다 보면 뭐 위에서 뭐 위에 윗기수들이 뭐 수업 못한다 이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쓸데없는 말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설명 못 하시는 부분, 뭐 기초적으로 좀 실수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알고 들어가면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하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사실 12월이 되면 입학이 확정된 상태에서 12월이라고 하면 12월, 1월, 2월 3개월이거든요. 3개월에다가 뭐 입학해서 뭐 3월, 4월 하면 4월에 이제 중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첫 시험이라고 해서 좀 봐주시는 교수님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사령이나 뭐 이런 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12월, 1월, 2월, 3월 이러면 그런 그때 12월 때 이제 하는 공부가 과연 선행이냐, 저는 그런 의문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시험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첫 시험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때 공부하시는 게 선행이라고 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공부하는 건 그 자체가 이미 레이스가 시작이죠. 로스쿨 생활의 시작인 거죠. 해당 그 1학년 1학기 때 들을 과목을 미리 준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은 미리 공부하는 게 선행이잖아요. 미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예요, 사실. 준비해서 수업을 듣고 흡수하는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한번 들어나 볼까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듣는 사람하고는 그 수업에
흡수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고 조금 이제 노신 다음에 12월 초 이럴 때 이제 한번 해당 학교 중간 시험이 며칠인가 한번 보고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나만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은 지금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중간 시험을 치러야 된다 생각해 보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뭐 변호사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좀 모르겠는데 뭐 개정한 내용도 있거든요. 지금 선택형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헌법, 민법, 형법만 선택형은 치르고 좀 비중도 낮추자고 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저번에 자기소개서를 위한 변호사 시험 안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합격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점점 이제 변호사 시험 점수가 공개되고 그 점수를 이제 취업이나 이런 거에 활용하는 애들도 많고 해서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이라고 하기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의미로만 삼기에는 조금 부적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뭐 천점이 넘으면 좀 우수한 학생, 천점이 낮으면 좀 우수하지 않은 이렇게 기준점을 삼기도 하고 이제 취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을 입학하기 전에 전체적인 플랜을 짜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다가 뭐 사실 사람이란 게 여러분 들어가면 공부만 죽으라고 할 것 같지만 중간 시험만 끝나도 사실은 그 중간 전까지의 분위기와는 좀 달라지거든요. 뭐 중간 시험 1학년 1학기 중간 시험까지는 뭐 정말 열심히들 하는데 본인이 노력했던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 좌절해서 그 뒤로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3년 내내 플랜이 짜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지금 이걸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걸 아는 상태의 사람하고 그때 그냥 뭐 열심히 그냥 주구장창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사람하고는 막상 이제 3학년 때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전 상황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해당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특히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선행을 많이 하시는데 워낙 어렵고 양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많이 하시는데 이제 민법에 해당되는 구체적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건 제가 이제 로스쿨 입시 끝나고 특강을 이제 좀 다니는 편인데 그때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제 로스쿨 입시에 대해 남은 거는 이제 진로나 진짜 로스쿨 변호사 업계 현실 이런 것 정도 좀 말씀드릴 것 같고, 네, 아마 그런 점들 좀 궁금하신 점 이런 거 있으면 미리 뭐 좀 보내주시거나 글에 남겨주시면 좀 반영을 할 거고요. 오늘은 변호사 시험 준비와 유의점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